연기가 자욱한 골목길, 소방차의 붉은 경광등이 저녁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두 개의 들것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하얀 이불로 덮여 있었지만 그 형태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옷이 하나도 없네. 방 안에서 둘이 같이 있었다며? 헐, 대체 무슨 일이야?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들것 위에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이 서로 엉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그때 장바구니를 든 한 여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토마토가 굴러가고 계란이 깨지면서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로 흘렀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들것에 실린 두 사람. 한 명은 자신의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습니다. 대체 왜?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의 결혼 생활은 20년째였습니다. 남편 민석과의 사이에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서로 그렇게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잠자리도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없어졌죠. 1년이 넘도록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서윤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민석이 좋아할 만한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여보,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어때? 데이트 코스를 제안했죠.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가자.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핑계는 항상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회피.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좋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민석이 좋아하던 영화를 틀어놨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슬쩍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돌아오면 다른 자리에 앉았죠. 서윤의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가 부족한 걸까?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살이 찐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도 잘하는 편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을 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지 않아? 민석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말이야. 너무 오래됐잖아.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우린 아직 젊잖아. 40도 안 됐는데. 서윤아,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하자. 민석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우리 처음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윤은 노력했습니다. 민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민석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서유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하지만 맞은편 의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석은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식 있어. 저녁 먼저 먹어. 서유는 혼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어가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유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 속에서 서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서유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민석이 특정 요일에만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었어요. 오늘 회의 길어져서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났어.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요일은 항상 같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패턴이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서유는 민석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민석이 샤워하러 간 사이였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블루 다음 주 수요일 확정이에요. 서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블루? 누구지? 회사 동료 이름은 아니었어요. 민석이 평소 얘기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알림을 받습니다. 캔디 저번엔 정말 재밌었어요. 히읗히읗. 이번엔 캔디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한 닉네임들이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의 폰은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고 비밀번호도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서윤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회사 프로젝트 코드명일 수도 있어. 아니면 동호회 활동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죠. 민석의 샤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특히 수요일 밤이면 더 오래 걸렸죠. 서윤이 화장실 문 앞을 지나갈 때면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씻지?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민석의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집어들었을 때였어요.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술을 마셨나 보네. 그런데 며칠 후엔 다른 냄새가 났죠. 향수 냄새.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닌데. 달콤하면서도 진한 낯선 향이었습니다. 서윤은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맡아봤어요. 확실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났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수요일마다 늦는 것 같던데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민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 수요일마다 있어서 팀원들이랑 야근하는 거야. 그럼 회식도 자주 하나 봐? 술 냄새 나던데. 가끔 회식도 하지. 스트레스 풀어야 하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서유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괜히 의심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민석은 늦었습니다. 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민석이 돌아왔을 때 서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민석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죠. 그리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긴 샤워가 시작됐어요. 서유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 서윤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블루, 캔디, 수요일, 향수 냄새, 긴 샤워.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민석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틀고 있었죠. 의심이라는 이름의 씨앗. 서유는 그 씨앗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민석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닐까? 서윤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진실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절친 지연을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결혼 전부터 친했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민석이는 잘 지내? 지연이 먼저 물었어요. 응, 뭐 그냥 그렇지. 바쁘긴 한데.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물었죠. 근데 내가 보니까 민석이 요즘 활기차 보이던데?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활기차? 언제 봤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거리에서 봤어. 표정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활기차다고요? 집에선 늘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래, 회사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윤아, 혹시 너네 부부 요즘 좀 어때? 응?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조금 소원해진 거 아니야? 지연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음모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다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너네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해? 서윤이 되물었죠. 지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서. 미안, 오지랖 좀 부렸네. 하지만 지연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요즘 둘이 데이트 같은 거 해? 글쎄, 민석이가 바빠서 잘 못하는데. 그럼 집에서라도 둘이 시간 보내? 그것도 쉽지 않아. 민석이가 퇴근하면 피곤해 하거든. 서윤이 답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좀 안타깝네. 지연의 말투가 묘하게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거지? 하지만 오래된 친구니까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거니 했죠.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요새 재밌는 모임 있다는 얘기 들었어. 모임? 무슨 모임? 부부끼리 같이 모여서 재밌게 노는 모임. 서윤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부부 모임? 그런 거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되게 좋대.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지연이 웃으며 말했죠. 어떻게 하는 건데?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고. 근데 남자들 거기 들어가면 아주 신나하더라. 지연의 말투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신나한다고? 뭐 하길래? 서윤이 물었지만 지연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효과는 확실하대. 남편들이 완전 달라진대. 달라진다고? 응. 집에 와서도 활기차고 부인한테도 더 잘해주고. 지연은 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볼까? 소개해줄 수도 있어. 서윤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민석이는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민석이가 의외로 좋아할 것 같은데.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농담처럼 들렸죠. 에이, 무슨 소리야. 민석이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럴까? 뭐, 내가 더 잘 알겠지. 지연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았어요.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들, 동네 소식, 드라마 이야기, 맛집 정보.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서윤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연이 왜 그렇게 부부 문제를 캐묻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모임 얘기는 또 뭔지. 남자들이 신나한다는 모임?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친구끼리 수다 떤 거겠지. 별 의미 없는 얘기야. 카페를 나올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부부 생활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근데 괜찮아. 서윤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서윤은 그냥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왜 그랬을까?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았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무슨 딴 뜻이 있겠어.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서윤은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남자들 거기 들어가면 아주 신나하더라. 민석이가 의외로 좋아할 것 같은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민석이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윤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돌아왔을 때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부부 모임 같은 거 있어? 민석은 잠시 멈칫했어요. 부부 모임? 왜 갑자기? 아니, 친구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아, 그런 거 있긴 한데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민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멈칫임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서윤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석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줘야지.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서윤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섰죠. 아주머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민석이 좋아하는 생선이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신선한 상추와 깻잎을 샀어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상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서유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제법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은 둘이서 천천히 저녁 먹어야지.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부부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탄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누가 고기를 굽나 싶었죠. 하지만 냄새가 점점 진해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서윤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서윤은 멈춰 섰어요. 소방차가 보였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검은 연기였습니다. 골목 전체가 붉은 불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됐죠.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불타는 집, 바로 자신의 집이었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 굴러가는 토마토, 깨지는 계란,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로 흘렀어요. 하지만 서유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타는 집만 바라볼 뿐이었죠.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렸어요. 물 더 대, 빨리, 2층으로 올라가. 급박한 외침들이 들렸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우리 집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서윤을 봤어요. 어머, 당신 이 집 사람 아니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큰일 났어요. 안에 사람이 있대요. 네, 사람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요. 소방관들이 지금 구조하고 있어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석이가 집에 있었나? 오늘은 회사에 있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도 한참 남았죠. 왜 집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방관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들것에 싣고 있었어요. 하얀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옆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유는 간신히 걸어갔어요. 들것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들것이 나왔어요. 2개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2명? 왜 2명이지? 이불로 덮여 있었지만 형태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사람들 옷이. 둘이 방에서 같이 있었다며? 헐, 대체 무슨 일이야? 서윤은 들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방관이 서윤을 봤죠. 보호자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불을 살짝 젖혔어요. 그리고 서윤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남편의 얼굴. 그 으름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민석이었죠. 서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아.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들것. 소방관이 그쪽 이불도 젖혔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절친 지연의 얼굴. 서윤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연이? 왜 민석이랑 함께? 왜 집에? 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니었어요. 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태우는 불빛. 서윤은 그 붉은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모든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 혼자.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연기가 여전히 자욱했어요. 소방관들이 건물 안팎을 오가며 외쳤죠. 안에 더 있나 확인해. 2층도 수색 완료. 사람들은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 들것이 나왔어요. 하얀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이상했어요.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았죠. 이불 아래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 옷 안 입은 거 아니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곧 두 번째 들것이 나왔습니다. 역시 하얀 이불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들것을 옮기는 구급대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뭔가 연결된 것처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옮겨? 글쎄, 화상이 심한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죠. 구급대원 한 명이 서윤을 봤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저 집이 제 집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 좀. 서윤이 간신히 말했죠.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들것의 이불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멎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그 으름이 묻어 있었고 땀이 흘렀지만 분명했죠. 민석이었어요.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석아. 그리고 구급대원이 두 번째 들것으로 갔어요. 이불을 조심스럽게 젖혔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봤죠.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절친이었던 지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서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떻게?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둘이 방에서 같이 있었다나 봐. 헐, 그럼 그거? 쉿, 조용히 해. 부인 앞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동정 섞인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서윤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왜 지연이? 왜 민석이랑? 왜 우리 집에?
왜 옷을 벗은 채로?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서윤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죠. 이불 밑에 정말 아무것도 안 입었나 봐. 둘이 대체 뭐 하다가 불난 거야? 에이, 뻔하지. 그거지 뭐. 수군거림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의 귀에 모든 말이 들렸어요. 하나하나가 칼처럼 찔러왔죠. 그때 한 아줌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다니. 그것도 친구 집에서. 참, 요즘 세상 사람들 무섭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빨간 불빛. 그 안에 민석과 지연이 있었습니다. 함께 알몸으로 서윤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쿵. 고등어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계란이 깨졌죠.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로 흘렀어요. 상추와 깻잎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려던 것들, 모두 바닥에 버려졌어요. 서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공황 상태처럼 숨을 들이켰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죠. 누군가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좀 쉬세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죠.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서윤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어요. 불타는 집, 자신의 집, 민석과 지연이 함께 있던 그곳.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 하늘을 가렸죠. 서윤은 그 연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이겠지. 곧 깨어날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 서윤의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직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무너진 세상 속에서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과 지연은 응급실에 있었죠.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서윤 씨 맞으시죠?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화재 원인 조사 때문에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5시쯤이요. 일찍 끝났어요. 남편분은 집에 계시는 걸 아셨나요? 아니요. 회사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경찰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연 씨라는 분은요? 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분이 자주 댁에 오셨나요? 가끔요. 근데 오늘은 몰랐어요.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저희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는 오후 2시경에 댁에 들어갔어요. 2시요? 네. 그리고 남편분은 3시경에 귀가하셨고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휴대폰을 확인했는데요. 휴대폰이요? 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 파손됐지만 데이터 복구가 가능했어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줬어요.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메시지. 오늘 2시에 갈게. 서윤이는 5시까지 회사에 있지? 응. 오늘 안전해. 내가 3시에 들어갈게.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도 수요일 모임 얘기 서윤이한테 슬쩍 던져봤어. 눈치챘어? 아니, 완전 멍청하게 듣고만 있더라. 걱정 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 번째 메시지. 이혼 언제쯤 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 준비 다 되면 한 번에 정리하자. 그래. 그럼 우리 동거부터 할까? 좋지. 서윤이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거야. 서윤은 태블릿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여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 됐어요. 충분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경찰관은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불륜 모임 관련해서요. 서윤은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불륜 모임이요? 네. 부부 스와핑 모임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특정 장소에서 모인대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요일. 민석이 늦던 바로 그날.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분과 지연 씨가 그 모임의 단골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약 1년 전부터요. 그런데 경찰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뭔데요? 제보자 말로는 두 분의 관계가 훨씬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얼마나요? 결혼 전부터라고 합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럼 그동안 내내 그 제보자가 누군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블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입니다. 모임의 운영자 중 한 명이래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보낸 자료예요. 화면에는 단톡방 캡처가 있었어요. 캔디와 블루라는 닉네임의 대화 내용이었죠. 민석이랑 지연이 오늘도 왔네. 저둘 진짜 오래됐잖아. 결혼 전부터 붙어 다녔대. 헐 진짜? 그럼 부인은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 바보같이 속고 사는 거지 뭐. 서윤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밀어냈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복구된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야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경찰관이 태블릿을 다시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과 민석의 대화가 있었어요. 서윤이 요즘 또 여행 가자고 난리야. 귀찮게. 그냥 무시해. 불쌍하긴 해. 노력은 하는데 소용없으니까. 내가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빨리 이혼하고 싶다. 나도. 서윤이 없으면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속았던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민석의 사랑도, 지연의 우정도 모두 가짜였죠.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20년간의 거짓이, 20년간의 배신이. 서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병원 복도에서 혼자.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믿었던 친구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게 환상이었다는 것을. 서윤의 20년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이틀 후 의사가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앉았어요.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았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래요. 다만 화재 원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두 분은 촌농과 인화성 오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죠. 침실에서 향초를 켜놓고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촌농이 침구에 떨어졌고요. 그게 오일이 침구에 묻어있던 상태라 불길이 급격히 번졌습니다. 순식간이었을 거예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관계 중이셨기 때문에 놀라면서 근육이 경직됐어요. 근육이요? 네.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 몸이 굳으면서 삽입 상태가 고정됐습니다. 분리가 어려웠던 거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무리하게 분리하면 손상이 클 수 있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왜 알몸이었는지, 왜 함께 있었는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엉켜 있었는지,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간 후 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 씨죠? 저는 블루라고 합니다. 서윤의 몸이 굳었어요. 블루. 경찰이 말했던 그 이름. 당신이 그 모임에. 네. 제가 연락드린 건 알려드릴 게 있어서예요. 블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석 씨, 지연 씨 모임에서 유명했어요. 유명했다고요? 네. 거의 매주 왔거든요.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블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언니 욕 많이 했어요. 저요? 네. 우리 언니는 남자한테 매력이 없대라면서요. 모임 사람들한테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임 내부에 갈등이 있었어요. 블루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지연 씨가 너무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다른 회원들도 불편해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 일이 터지자 다들 참았던 걸 터뜨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블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캔디라고 아시죠? 그 친구도 할 말 많대요. 캔디요? 네. 지금 메시지 보낼게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어요. 단톡방 캡처본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죠. 서윤이 또 남편한테 매달리더라. 불쌍하긴 하네. 불쌍하긴. 남편 뺏은 게 내 인생 최대 성취야. 언니 대단하긴 해. 20년 넘게 속였잖아. 쉽지. 서윤이가 워낙 순진해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캡처를 봤습니다. 출석 기록이었어요. 날짜별로 민석과 지연이 함께 참석한 기록. 빠짐없이 수요일마다 1년치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매칭 로그였어요. 참여 횟수 48회. 최초 참여일 1년 전.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곧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캔디예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루한테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뭐려? 지연이가 정말 심했어요. 맨날 언니 얘기하면서 비웃었거든요. 캔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을 내가 뺏었는데도 모르고 사는 바보라고 했어요. 모임에서 자랑하듯이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도 똑같았어요. 둘이 같이 언니 욕하면서 웃었어요. 그만. 언니가 알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캔디가 말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그 둘은 평판이 안 좋았어요. 너무 오만했거든요. 왜 이제서야? 사실 그동안 말 못했어요. 모임 규칙이 있어서요. 근데 이번 일로 다들 화났어요. 캔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요.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과학적인 진단으로, 내부자들의 증언으로, 구체적인 증거들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민석과 지연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서윤을 조롱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배신했는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답은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석의 회사에도 전해졌어요. 들었어? 민석 차장이 불륜하다가 불난거래. 헐, 진짜? 어떻게? 촛불 켜놓고 바람 피다가 그대로 붙었대. 그것도 몸이 엉킨 채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석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어요. 저게 그 촌농 사고남이야. 와, 진짜 창피하겠다.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민석 씨, 당분간 정직 처분입니다. 정직이요? 왜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불륜 스와핑 모임 기록까지 언론에 나갔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 달 후 정직은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남기 어렵겠습니다. 민석은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실직자가 됐죠. 지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상 치료는 몇 달이 걸렸어요. 직장 복귀는 불가능했죠. 지연 씨 휴직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복귀가 어려우시면 결국 퇴사 처리됐습니다. 지연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떠났어요. 너 그런 여자였어? 친구 남편 뺏고? 다신 연락하지 마. 하나둘씩 손절당했습니다. 불륜 모임 자료가 공개되자 더 심해졌어요. 저 여자가 남의 남편 뺏는 여자래. 20년 넘게 친구 뒤통수 쳤대. 지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시작됐어요.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 씨와 지연 씨의 과실로 인한 화재입니다. 촛불 관리 소홀 및 인화성 물질 부주의 사용, 중과실 화재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조사관이 서윤을 찾아왔어요. 집 전소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합니다. 보험금은 나오나요? 일부는 나오지만 고의성 논란이 있어서요. 보험사에서 남편분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도 찾아왔죠. 이혼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은요? 남편분 과실이 명확하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모든 것이 서윤에게 유리했어요. 민석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민석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턱수염도 자라 있었죠. 서윤아.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서윤은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응? 할 말 없어요. 서윤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윤은 팔짱을 끼고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석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지연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내가 미쳐서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지연도 무릎을 꿇으려 했죠.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20년을 함께한 친구,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 서윤은 입을 열었어요. 둘 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로 붙어 있던 그날 그대로 살아. 민석과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둘 다. 서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민석과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서윤과 아무 상관없었으니까요. 반년 후 서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짐을 다 풀고 서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20년 만에 서윤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죠. 불은 모든 걸 태웠지만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났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자유롭게. 서윤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거짓된 사랑에서, 가짜 우정에서, 무너진 결혼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죠.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 직장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게. 민석과 지연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낙인을 안고, 모두의 조롱을 들으며,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죠.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자유를 선택했어요. 용서가 아닌 해방을, 집착이 아닌 독립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서윤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창밖으로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크게, 더 환하게. 2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찾은 서윤은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1년 후, 서윤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었죠. 서윤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서윤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 직장 동료였습니다. 물론이죠. 서윤이 웃으며 답했죠.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무 얘기, 주말 계획, 맛집 추천.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였으니까요.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서윤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멋진데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서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 구부정한 등, 민석이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턱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은 얼룩져 있었어요. 한때 멀쩡한 회사원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민석은 공고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제한에 걸린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카페 안에서 그 모습을 봤죠. 민석은 종이를 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앞 계단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술 취한 건가?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 한때 거짓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자. 서윤은 그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민석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등이 더 구부러진 채로 서윤은 다시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말했어요. 서윤 씨, 혹시 민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왜요? 아는 사람이 봤대요. 새벽 배송이라던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이 예전에 서윤 씨 남편이었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예전이죠.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 요즘 완전 망했다던데. 빚도 엄청 많고.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서윤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죠. 정말 관심 없었습니다.
민석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더 이상 서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계산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계산원 한 명이 보였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여자. 하지만 서윤은 알아봤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을 가리려는 듯 마스크를 깊숙이 쓰고 있었죠. 손님이 카드를 건네자 지연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 당신 그 여자 아니에요? 남의 남편 뺏었다는. 손님이 소곤거렸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이실 거예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 맞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봤어요. 손님이 계속 쳐다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채로.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계산대로 갔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생기라고는 없었죠.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석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빚에 쪼들리며 지연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 살며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도 끊은 채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달랐어요. 서윤은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20년의 끝이 서윤의 새로운 시작이 됐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자신만의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서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었죠.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서윤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서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별들. 서윤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리고 곧 깨달았죠. 이미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서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미래로, 새로운 내일로. 그리고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이 와도 괜찮다는 것을,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내일을 향해.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